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수의 대후 관계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페이지 몇 페이지일까요? 19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후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크기 관계를 의미하죠. 자, 관련된 예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루트 2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까요? 루트 2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냐? 자, 루트 2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냐를 따질 때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이 흔하게 그냥 쉽게 계산기를 통해서 두들겨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1.4142 이같이 점점점점 2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고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즉 흔한하지 않은 어떤 수들이 계속 허흐점 뒤로 아주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숫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배웠을 때 이런 용어 배웠죠? 순환한다. 어떤 숫자, 그 후점 뒤에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반복돼서 나올 때 우리는 순환극이라고 했는데, 자, 이와 같은 거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극가 되죠. 무한극. 자,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이와 같이 순환하지 않은 무한극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수라고 했습니다. 무리수.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철학적인 관점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 이와 같이 순환하지 않은 무한극과 끝이 있냐 없냐?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그렇다면 얘가 유한합니까? 유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자,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가지고 얘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이것이 거의 그리스 철학자들을 2000년 동안 한 1000년 이상을 괴롭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같은 휴직선 위에다가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한 번씩 뻗어나간 직선을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휴직선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다음과 같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적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1이겠죠. 자, 그렇다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 얼마입니까? 가로와 세로의 길이 1. 마찬가지로 1이 됩니다. 그랬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다르게 한번 나타내 볼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입니까? 요 길이 얼마 되겠죠? 자,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가지고 자,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 자, 그렇다면 우리가 컴퍼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지를 0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을 가진 원을 이렇게 그려 가지고 무엇과 휴직선과 만나는 점이 존재합니다. 이 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이 점의 좌표가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 자, 실제로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휴직선 위에다 나타낼 때 루트 2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한하지 않은 무한극으로 나타내어지지만 존재한다고 봅니다. 즉, 이와 같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무리수 또 유리수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실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의 대응관계는 어떻게 비교하냐?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0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1학년 때 과정을 다시 내려갑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과정으로 0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집니다. 그래서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항상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것보다 큽니다.
자, 그랬을 때 이 0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를 가리켜서 양의 실수.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을 조금 안 보일까요? 조금 안 보이네. 살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을 가리켜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얘를 음의 실수 이렇게 부르죠. 간단하게 뭐라 그럽니까? 얘를 양수, 얘를 뭐라 합니까? 음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수, 음수를 부를 때는 정수에서 말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가 아니라 양의 실수, 음의 실수를 의미한다는 거 정확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모든 실수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수직선 위에다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수직선 위에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가 수직선과 비교를 할 때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냐?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이 관계만 배웠는데도 거의 한 달 가까운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수직선 위에다가 유리수도 나타낼 수 있고 무리수도 나타낼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실수의 대수 관계를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이 하겠죠? 어디다가? 자,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수직선 위에 나타내게 되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것이 크다. 즉, 그랬을 때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것보다 항상 크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수직선 위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교과 서론은 페이지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직선 위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 어떤 것이 있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혹시 대수관계에서 뭐 2하고 루트 3과 비교해 볼까요? 자, 루트 2라고 하는 거 루트 3을 비교를 할 때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자, 이것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2하고 3의 관계를 비교한다고 했었죠. 2하고 3이 더 크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크다. 물론 이것은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루트 2가 루트 3보다 작으면 2는 3보다 작다. 마찬가지로 2가 3보다 작으면 루트 2는 루트 3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내는 적이 있었죠. 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즉, 루트 3에서 루트 2를 빼보자. 뺐을 경우에 요거는 2에서 3에서 2를 뺀 것 같죠?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지금 루트 3에서 루트 2를 뺀 것이 그 결과가 이 3에서 2를 뺀 것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를 의미할 때는 즉 음이냐 양이냐 즉 0보다 크냐 작냐를 따질 때 3에서 2를 뺀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두 번째 사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A에서 어떤 실수가 A, B가 있을 때 A, B 두 개의 실수가 있을 때 A에서 B를 뺄 때 요거이면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A에서 B를 빼가지고 0이 되는 경우, A에서 B를 빼가지고 어떤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존재하겠죠? 자,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존재할 때, 그 크기를 따질 때, 첫 번째, A에서 0을 빼가지고 0보다 큰 경우는 A가 B보다 큰 경우가 됩니다. 두 번째, A에서 B를 빼가지고 0과 같다면 A하고 B가 같습니다.
세 번째, A에서 B를 빼가지고 0보다 작다면은 A는 B보다 작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때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다겠죠? 자, 이와 같이 어떤 문자를 사용했을 때 그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명시를 해 줘야 된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말하는 A하고 B는 어떤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성립되는 거다. 즉, 0이건 또는 음수건, 양수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학교 과정은 잘 다루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혹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문제만 한 가지를 더 여러분이 여기에서 제시를 한다면은 아마 영재고나 과거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사고력을 갖춘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럼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우리가 크기 관계를 따질 때 이와 같이 수직선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이미 두 수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뺐을 때 0이냐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이런 관계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죠. 가장 쉬운 겁니다. 3을 가지고 2를 나눕니다. 2로 나누 그럴 때 1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이면 무엇이 더 크다? 3이 2보다 더 크다. 즉 나누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 크기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크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시가 많이 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제시를 할까 합니다. 다음과 같이 A를 가지고 B로 나눴다고 합시다. A를 가지고 B로 나눴을 때 다음 같은 세 가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1보다 크냐, 두 번째는 1과 같냐, 세 번째는 1보다 작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누군지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사고력 확장이 됐으면 굉장히 사고력 확장이 된 거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까지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고등학교 문제풀이에서는 종종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 이해하는데 별 무리가 없어서 제시를 할까 합니다. 자, B분의 A가 1보다 크게 되면은 A가 B보다 크다. 그 다음에 B분의 A가 1과 같다면 A하고 B는 같다. 그 다음에 B분의 A가 1보다 작으면 A는 B보다 작다. 이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자, B로 나눴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것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A하고 B는 물론 실수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서 따져줘야 될 겁니다.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거는 A의 부호 관계에 따라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와 같은 내용은 중요치 않고 우리가 이와 같은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낼 수 있냐느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페이지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이 페이지 19페이지, 페이지 20페이지, 페이지 21페이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을 관련된 문제가 3번, 그 다음에 21페이지 4번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3번, 문제 4번의 1번 문제만 풀고 다음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이 좀 풀 수 있는 거는 스스로 좀 풀어보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의 1번 문제입니다. 문제 4번의 1번 문제입니다. 자, 루트 3
더하기 4와 5를 비교하여라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라겠죠? 자, 이 표시는 지금부터 풀겠다는 표시입니다. 루트 3 더하기 4에서 뭘 빼? 5를 빼보자. 얘가 음이 나온지 양이 나온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빼기 1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루트 3하고 1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죠. 루트 3과 뭐 루트 1을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럼 3에서 1을 뺐을 때 어떤 것이 더 커? 3이 더 크죠? 즉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므로 루트 3 더하기 4와 5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자, 이와 같은 대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마저 풀까요, 그럼?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빼기 루트 11과 자, 마이너스 1을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빼볼까요? 자,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앞에 거 뒤에 걸 빼도 되지만 이번에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도록 하겠습니다. 2에서 1 빼기 루트 11을 빼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플러스 루트 11.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11. 야, 앞뒤 바꿔도 되겠죠? 더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되니까. 자, 이렇게 성립하게 되면은, 자, 루트 11 빼기 3인데, 얘는 어떻게 변할 수 있냐? 루트 11 빼기 루트 9로 변할 수 있죠? 그럼 어떤 것이 더 큽니까? 11에서 9를 빼는데,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자, 그러므로, 1 빼기 루트 11과, 우리는 뒤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앞에서부터 뺐다면 순차적으로 이런 관계가 되는데 뒤에 것을 먼저 제시라고 뺐기 때문에 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는 마지막 개념으로 제시를 할까 합니다. 자, 조금 공간이 좁은데 이렇게 좀 당겨 볼까요? 자,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우는 내용이고 개념으로는 세 번째 개념입니다. 세 번째 개념.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가운데에서 자, 제곱근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 값 구하기. 제곱근 값 구하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루트 2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루트 2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루트 2라고 하는 놈이 있죠. 루트 2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선생님이 1.4일 사이 구했을까요? 아까 제시했던 것처럼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 루트 2, 루트 3 정도는 여러가지 계산 과정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자,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1.41, 42, 뭐 점점점점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제시를 했을까요?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은 정확하게 그렇게 나올까요? 한번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좀 작동이 안 되네.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첫 번째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한다. 자, 계산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제곱근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시험 보다가 계산기를 펴놓고서 구하려고 그러면
부정행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수학 시간에 무엇인가를 접근하는 건 허용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이용한다? 표를 이용한다. 어떤 표? 자, 제곱, 근, 표를 이용을 한다. 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용 방법이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곱근표를 뭐 외워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곱근표를 외워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과 페이지 278페이지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278페이지. 자, 거기 있는 내용만 읽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계산기를 좀 갖다 놨죠? 계산기를 갖다 놓고 한번 계산기 구조를 파악할 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돌려볼까요? 자, 이와 같이 제시가 되겠죠? 자, 루트 2 잠깐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나오죠? 뭐로 나옵니까? 1.414에 13567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점 끝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기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 제곱근표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잠깐 좀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루트 1.46이라고 하는 걸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제곱근표의 일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봅시다. 여기에 1.1, 1.0부터 시작했네. 1.0, 1.1, 1.2, 1.3, 그 다음에 1.4. 또 뒤에 제시가 되어 있겠죠?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요 위에는 뭐 어떻게 되시냐? 1, 0, 1 이렇게 쭉쭉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6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1.46이라고 하는 루트 1.46이라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루트 1.4를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루트 1.41에 대한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이 교차되는 것, 그 값이 바로 뭐냐면은 얘가 1.46에 대한 후점 셋째 자리까지 근각값으로 한 값, 즉 제곱근표에 제시가 되어 있는 값을 우리가 읽어내면 됩니다. 그 값이 얼마 될까요? 그 값이 여기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값이 약 1.208 1.208이 됩니다. 1.208.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고 근각값을 보통 구하라고 하죠. 뭐 아니면 제곱근표에 제시가 되는 것을 나타내라. 정확한 표현은 208 이렇게 그러면 틀리죠. 약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관련된 문제가 교과서 22페이지 문제 5번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문제 풀어보시고 관련된 내용 22페이지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3페이지 그 다음에 24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에 대해 나오는 익힘천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 다음에 학교 오게 되면 평가를 통해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 집에서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원격 수업을 빠졌을 경우에 다른 과제를 제시를 해줄 건데 원칙적으로 원격 수업을 그 시간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시간은 결소로 인정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 과제물을 제시를 해줘가지고 그 과제물을 제출했을 경우에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빠졌을 경우에 내신 성적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게 되고 고등학교에 생기부가 올라갈 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건 이제 무단으로 빠진 것이 되기 때문에 무단으로 체크가 됩니다. 자, 고등학교 선생님이 질병으로 빠졌다는 거는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지만 무단으로 빠져서 얘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하고 다시 여러분을
다른 눈을 가지고 객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빠진 것이 되기 때문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무단을 결석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단으로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중단원 확인하기는 학교하고 확인을 하고 교과서 28페이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